그 세 가지로 다 크겠습니다. 그쵸, 예, 요걸로. 부수적으로 이런 걸 도움을 받아야죠. 그죠? 부수적으로. 그런데 핵심은 이 세 가지, 그죠? 라인, 커브, 서클, 뭐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서피스 모델링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솔리드 모델링은 여기서 끝나는 거. 그렇죠? 네. 그 와이프레임 모델에서 스케치 개념으로 어떤 부분을 자, 이렇게 스케치 개념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라인 그어봐요. 이렇게 평면상에서. 그죠? 네.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컨트롤 정면도 보시면은 2번이라고 했죠? 예. 5번은 평면도라 했죠? 이런 평면의 스케치를 대충 했어요. 이 상태에서 위에 어떤 곡면에 있는 면을 해서 이 면을 만들게요. 그래서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솔리드로 익스트루전을 시킬 수 있고요. 서피스로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서피스 모델링을 할 경우는 선택을 한 다음에 서피스, 이제 이것은 지금 와이프레임 모델의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일단 이게 와이프레임 모델링이죠. 일단 그죠? 여기서 원을 하나 더 추가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원에서 R 값을 한 20R로 정도, R 하나 띄우고 한 칸 띄우고 20. 네, 반드시 한 칸 띄워야 돼요. 엔터 치고 원하는 부분에다가 찍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와이프레임으로 해서 편집 모드는 여기 있는데 요 편집 모드에요, 여기가. 그리고 잘라낼 때 트림 모드. 이렇게. 그래서 Alt 누르고 객체를 누르면은 하나의 그 오토캐드에서 그 커브를 하나의 그 선으로 다 스파인에 연결시켜준 그 조인을 시켜버려요. 다. 이게 펴면 Alt 누르고 MB1으로 눌러오시면은 하나의 이 기능은 유지에서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아주 간편하죠. 하나의 엔티티로 해서 Alt 키 이걸 많이 씁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고 파워 쉐입은 선택을 먼저 한 후에 많이 동작하는 개념이라고 했죠. 이 상태에서 서피스는 여기 있다고 했죠. 서피스 모델 가서 여기에 익스트루전 있죠. 익스트루전 서피스를 하기 전에 Z값이 현재 여기 있지 않습니까? Z축으로 해서 익스트루전 시켜요. 그죠? 됐죠? 그 높이는 어떻게? 높이는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옆에 창이 뜨죠. 여기 길이를 여기서 뭐 50mm를 하겠다. 조정을 이렇게 할 수 있고, 9배를 1도를 주겠다. 9배를 10도를 주겠다. 거꾸로 반대로 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도를 주겠다. 9배를. 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서피스 모델이 익스트루전으로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컨버트를 시키고요. 변환시키고요. 안 해도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9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익스트루전에서 이 경사면에 있으면은 이 커브가 이렇게 틀어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까 옵션에서 이게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익스트루전 하면 무조건 Z축 방향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 경사면에 따라서 직각 방향으로 들어갈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Y축으로 해서 45도를 올려볼게요. 자, 45도가 틀린 상태에서 아까 옵션 있죠? 도구에서 옵션에서 서피스에서, 그죠? 파일, 뷰, 객체, 서피스에서 요거, 그죠? 요걸 클릭을 한 다음에 익스트루전을 여기서 서피스에서 익스트루전을 시키면은 Z축 방향으로 안 하고 그 커브의 직각 방향 노멀하게 익스트루전 시켜요. 그게 체크가 돼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Z축 값으로 무조건 익스트루전 시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안 돼. Z값으로 돼 있는데도. 그럴 땐 그 옵션을 이게 켜져 있다는 거 보시면 되는 거죠. 옵션. 이 옵션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근데 이 빈도수가 적죠. 자, 도구에서 옵션에 가셔서 다시 요거를. 그죠? 그리고 와이프레임 보존을 이걸 체크를 다 풀 경우는
익스트루전의 이 커브가 없어져요. 자, 이 상태에서 서피스에서 익스트루전 예. 네 번째 예. 좌표기 현재 작업 평면 값을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예. G17 평면으로 다시 해놓고요. 언도하고요. 자, 선택하고요. Z값 작업 평면으로 돼 있죠? 예. Z값 현재 좌표기가 Z값으로 해서 익스트루전을 시키면은 익스트루전 그죠? 되죠? Z값으로 가죠. 이 상태에서 볼까요? 와이프레임이 어디로 갔나? 없어졌죠. 지워져요. 그 옵션이 그 차이입니다. 네? 네. 됐죠?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곡면을, 자, 정면도 컨트롤 2번을 치면 정면도로 바뀐다고 했죠? 예. X값, Z값 됐죠? 그리고 Y값으로 작업 평면이 변했죠? 저도, 그 자동으로요. 이 상태에서 이 구면을 내가 만들 거예요. 예. 이것도 스케치 개념으로 할 겁니다. 다시 잘못했어요. 자, 탄젠트가 나오죠? 예. 중간 포인트, 끝 포인트, 끝 포인트. 이게 바로 인텔리전트예요. 지능 표시. 이걸 끄면은 꺼서 전혀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지능 커셔를 누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젠시하게 넣은 상태에서 자, 각도를 임의로 스케치하고요. 트림 모드로 가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Alt 누른 상태에서 연결시킵니다. 조인시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격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평면도로 갔죠. 17평면에 이제 이쪽 좌측 측면도로 할 경우는 좌측면도로 할 경우는 컨트롤 6이죠. 그러면서 뭐가 켜져요? 그죠? YZ 평면이 예. 켜지죠? 이 상태에서 또 스케치로 또 그립니다. 숨기고요. 면 있으면은 자, 이동을 시키고요. 지금 X값이잖아요. 예. 여기 보면 위치창이 있습니다. 위치창을 눌러서 X방향으로만 옮기면 되잖아요. 예. Y축하고 Z축 고정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럴 경우는 X값을 놔두고 YZ 묶어요. 고정시켜 놓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찍어요. 그럼 X값만 표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적용하면은 X값만 이동이 돼요. 그죠? YZ 하고요. 잠글 수가 예, 잠글 수가 있는 거죠. 수평 이동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면이 좀 더 연장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네? 예. 자, 이 상태에서 모델을 잠깐 숨기고, 숨길 때 뭐라고 했죠? J. 자, 이 상태에서 다 선택을 합니다. 좀 떨어져 있어, 이렇게요. 예. 근데 이 스파인을 따라가면서 이 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작업 평면 놔두시고요. 평면을 가시고, 서피스 가서, 이게 오토 서피스예요. 자동 서피스. 예. 그 인식을 합니다, 그냥. 자, F3 누르면 쉐이딩이 있죠? 자, 드라이브 커브로 자동적으로 얘가 만들어져요. 이쪽 기준에서 이 공률값으로 면을. 면 정의에는 이게 이렇게 많이 써요. 이거는 서피스 모델링 할 때 배울 겁니다. 자, 적용 확인. 자, 그럼 면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다 보일 경우는 컨트롤 L. 자, 면이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오버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 코너를 트림을 시킵니다. 트림을 해도 되고요. 트림을 할게요. 자, 트림 하면은 트림 모드로 가셔서 자, 이 트림 모드의 서피스에서 트림 모드고 찍고
넥스트로 해서 움직여 보이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거를 면이 이렇게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오픈 서피스, 이게 오픈이거든요. 오픈돼 있잖아요. 한 면이 빠져 있잖아요. 예. 솔리드는 아니 고체이기 때문에 다 막혀야 되고 사방이. 이제 이거를 오픈 솔리드로 만들 건데 이 상태에서 다 선택을 하고요. 예. 솔리드로 가셔서 예. 솔리드에서 솔리드로 생성. 선택된 서피스를 솔리드로 생성. 오픈 솔리드가 되는 거예요. 자, 오픈 솔리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솔리드 개념은 완전히 다 막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 면이 오픈돼 있는 걸 오픈 솔리드라고 해요. 다 지원. 한쪽 솔리드. 예. 지금 요게 서피스하고 솔리드를 같이 겸해서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걸 하이브리드 기법이라고 그래요. 하이브리드 예. 모델링. 자, 이 상태에서 솔리드가 해서 하나의 저기가 됐죠. 예. 그렇죠. 하나의 오픈 솔리드가 됐다고 그래요. 오픈 솔리드. 오픈 솔리드. 예, 예. 이 상태에서 필렛을 줍니다. 솔리드에서 보시면 여기에 필렛 부분이 있어요. 필렛 부분. 어딨나? 여기 있어. 두 번째 피처에 보면은 필렛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필렛 부분이 있어서 이걸 OR을 여기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시바를 줘서 이쪽을 이렇게. 예, 이게 솔리드 쪽에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델을 이제 이렇게 해서 모델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출력이 이제 이렇게 해서 출력을 이제 출력을 가서 세이브가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뉴 모델로. 예. 그러니까 세이브를 시켜야 돼요. 저장하기. 저장이 있죠, 저장. 예. 자, 그 이름을, 그러면 디렉토리를 데이터, 테스트 D에, 백업에, 에듀케이션에, PS에, 전신 모델링 가죠. 자, 이 상태에서 출력이 됐으면 1번인데, 우리 파워쉐입에서 아까 모델 옵션의 도구에서 옵션에서, 프로그램에서 보시면은, 프로그램의 모델의 출력에 저장하는 게 있죠. 저장 모드가. 여기요. 파일로 해서 요거를 체크를 안 할 경우는 보세요. 열기와 저장 시에는 항상 데이터베이스 외부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걸 끄시면은 아까 그 창이 안 뜨고 아까 지정된 어떤 디렉토리가 C에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무조건 가요. 이게 C 쪽으로 바로.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디렉토리가 아까 DB화 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파일을 두 가지가 그거하고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출력을 해야 되겠죠? 출력을 합니다. 출력 내보내기. 외부에서 될 때는 불러 들어오기죠. 여기는 내보내기. 그래서 일단은 그냥 디폴트로 기타로 놔두시고요. 내보내기. 그래요. 이 상태에서 D에 백업에 에듀케이션에 PS에 운영 과정에 1번이라는 IGS로 내보내자고요. IGS로 해서 1번. 그죠? 저장. 그러면은 어디 있냐면은 모델링 과정에 1번에 보시면 있죠. 1번의 PS 모델이라는 이게 이제 다이렉트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요 IGS 파일이 출력이 된 겁니다. 모델링. 이런 과정이에요. 이건 스케치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 세 가지를 다 해서 모델링 한 거예요.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하고 서피스 하고 나중에 솔리드로 해서 오픈 솔리드. 이렇게 해서 면을 만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한 겁니다.